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연이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감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됐는지 나름대로 잘 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분위기 좋은 시장 속에서도 내 포트폴리오 지키기는 또 다른 문제겠죠.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꼼꼼하게 종목 진단해드릴 테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오늘 이제 또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오늘 태리님이 1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준호님 날씨가 죽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날씨 너무 춥지 않은가요? 저는 이렇게 환절기 그리고 겨울이 될 때가 가장 최약체가 되는 시즌인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항상 여기 토마토 TV 댓글창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는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신강금님도 종목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마그마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앞산솔님, 왕비비빅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댓글창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김영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 이제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상장을 했고 또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을 봤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생각보다는 잘 못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 관련 종목들 지금 담아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시적인 기대감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은 관심도가 없지는 않았죠. 모빌아이가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탄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공모가가 21달러였는데 21달러보다 이제 한 6.3달러 오른 이제 27.3달러에 거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높은 이제 첫날 30% 넘는 그런 이제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이제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뽑히는 게 이제 칩스앤미디어로 이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칩스앤미디어는 이제 모빌아이와 실질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이제 좀 이 탄력이 기대가 됐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개장 초기에 상승을 보이는 듯 하다가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역시나 모빌아이가 상장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슈 소모일로 인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체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초기에 오르는 듯 했지만 다 전체적으로 또 탄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역시나 지금 현재 자율주행은 테마에 의해서 혹은 이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자율주행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을 보여줄 만한 이 기업군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뭐 전기차와 함께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2025년까지 완전하게 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공표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당장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 당장의 실적이 나오고 있지가 않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실적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실적이 당장 나온다고 해서 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역시나 투심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 긴축이라는 특이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도 당장에 가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 이 주목도가 같이 올라와 줘야지 주가가 이제 잘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슈도 소멸이 됐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실적도 아직까지 당장에 잘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접근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좀 관심으로 지켜보다가 시장에서 분명하게 이 주목을 받는 구간은 계속적으로 올 겁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법제화가 이제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의논이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2025년까지 이 정부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들 이런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직 지금 당장의 수익권이 나올 만한 종목은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율주행은 뭐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지금 당장은 테마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이 관심을 좀 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섹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흐름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모빌아이가 성공적인 데뷔를 했다 이런 평가는 좋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극곰님 언제 오셨나요? 제가 남극곰님을 댓글에서 못 봐서 인사를 못했어요. 네, 남극곰님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진단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도포님이 보내주신 에이텍TN이고요. 13,200원을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오늘 한국정보통신의 하락이 심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13,200원이면 굉장히 답답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거나 버티셨거나 아니면 매도 구간을 놓쳤거나 어쨌든 굉장히 답답한 주가 흐름 안에 갇혀 계신데 에이텍TN이 시가총액도 상당히 작은 종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못 오르나 좀 가벼우면 좀 오를 법하지 않나 싶은데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에이텍TN 관련해서는 또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종목군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애플페이 관련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협약을 해서 이제 이 한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11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현대카드와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와의 이제 약관을 좀 약관을 좀 제정을 했는데 시행 시기가 이제 11월 30일이라고 이제 적혀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카드와 이제 협약을 해서 애플페이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한 게 11월 말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관련주들 한국정보통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봤을 때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죠.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같이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겠죠. 때문에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머니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티머니와 애플페이가 또 마찬가지로 이 교통카드 관련해서 연동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이제 1,800원에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오늘 저가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1,700원 수준에서 좀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7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10,0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에이텍TN이 원래 기본적으로 좀 종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떤 실적에 의한 흐름보다는 테마성의 움직임이 조금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전에는 대선 위주로 이제 대선의 이슈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론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일전에 이 집어 넣었었던 물량을 완전히 차익 실현으로 이제 좀 끌어내리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하락이 멈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점. 지금 이제 21선까지 이탈을 하고 현재 구간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로 이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약 12,000원 정도까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에 접어들어섰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에이텍TN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가를 추가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10,000원 초반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플페이 이슈가 어찌됐든 11월 말까지는 있잖아요. 11월 말에 이제 좀 직접적인 시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애플페이가 한국에 진출하느냐 마느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하는 게 어느 정도 확정적이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소멸하는 그런 구간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을 노려야겠죠. 한국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로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단가 구간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1차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현재 구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게 됐을 때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구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현재 구간이 또 매물대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 에이텍TN을 보실 때에는 한국정보통신과 이론을 이제 같이 보시되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현재 단가까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약 16,000원 정도까지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이텍T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을 지키고 약 11,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이텍TN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손실률을 좀 만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애플페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사라진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엑세트에는 이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로 해서 어찌됐든 11월 말에 이슈가 한 번 더 남아있기는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11월 중으로 이제 한 번 또 이슈가 다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구간을 지켜주어야지 추가적으로 약 12,0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고 만약에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대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또 거래가 활발하게 됐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11,000원 구간이 어느 정도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하는 그러한 구간이 될 겁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는 게 먼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현재 단가가 오히려 또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11,000원까지 반등을 노리는 게 좀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는 전 보이거든요.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놨다가 일단 다른 종목을 좀 운용을 하시고 어찌됐든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는 11월 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텐데 그렇게 이제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좀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뭐 FOMC나 혹은 이제 뭐 중간선거 등등해서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ATTN을 추가적으로 또 가져가기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비중 축소를 한번 해놓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는 것을 보고 대응 구간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페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바닥을 잡아주게 되면 그래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먼저 이 단가를 지켜주는지 현재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좀 이탈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현재 구간에서 일단 비중 축소 쪽으로 한번 진행을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운용했다가 추가 매수를 노려서 반등 구간에 손실 만회하고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텍TN 우선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중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가서 좀 상황이 약간은 개선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매수 타이밍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진단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에이텍TN 관련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PF요. 네, KPF. 네. 네, 매수 단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8,513원에 20%요. 혹시 이때 뭐 SBB테크 그 소식 듣고 들어가신 거예요? 네. 약간, 너무 아쉬우시겠어요. 여기 최고가 10,000원에서 팔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우선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는데 올라갈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하게. 그러면 이 종목 지금 손절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어떻게 잘 메꿔보고 싶으세요? 그냥 버티려고요. 네, 그러면 그래도 회사는 튼튼하잖아요. 네, 그쵸. 네, KPF 탄탄한지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그리고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너무 아쉬운 구간에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치셔서 여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사 자체는 괜찮지 않나 싶어서 들고 가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목표가도 함께 설정해 주세요. 네, 일단은 KPF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실적 자체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좀 탄탄한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안정적인 이런 이제 캐시카우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좀 존재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이제 말씀 주셨듯이 SBB테크의 지분을 47.5%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 필수 부품, 이 초박형 베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산화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좀 공급 중이거든요.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로봇에 관련된 이 모멘텀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KPF의 주요 캐시카우 부품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뭐 건설 현장, 그다음에 뭐 해상 풍력, 태양광 등등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부품 적용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역시나 아쉬운 점은 시청자님께서 이제 일전에 대응을 하셨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KPF가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꺾였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일전에 길게 매물대로 작용을 했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응을 하실 때에는 일전에 이제 매물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이 구간을 뚫어주는지 아니면 뚫어주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 전략을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KPF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아쉬운 구간이죠. 이미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일전에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던 구간의 바닥 구간이죠.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KPF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자리를 잡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적으로 워낙에 좀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멘텀 잡지도 로봇이나 신재생, 자동차 부품 등 여러 가지 좋은 이러한 이제 업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좋은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KP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 5,000원부터 5,700원 정도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지라인을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힘을 모으다가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 반등 시도를 하는 구간을 노려서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 반등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KPF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 모습을 먼저 확인을 하고 지지라인을 확보하고 힘을 모아줬을 때 그때 추가 매수 진행해서 7,000원 정도를 노리고 대응을 하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조금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드렸던 이 밴드 구간 5,000원에서 약 한 5,500원 정도 구간에서 먼저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지 보면서 한 차례 이제 굉장히 좀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수급이 동반이 되는 구간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 이러한 구간이 한번 출현을 해줘야 그때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KPF는 당장의 추가 매수 대응은 아직까지 아니고 손절 또한 아닙니다. 먼저 지금 해야 될 건 자리를 잡아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 거래량이 강하게 출현하는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그 구간에 추가 매수를 노려서 1차 목표가 7,000원을 노리고 한번 오히려 이제 좀 이 손실 만회를 넘어서 수익 보는 쪽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PF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그래도 탄탄한 기업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받는 그런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5,000원 그리고 5,5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추가 매수해보시는 전략 택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셔서 7,000원 구간에서 수익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PF 석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BB테크, 따라서 로봇과 관련된 이런 성장 기대감까지 받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시간을 잘 투자하셔서 잘 케어하셔서 더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다음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로라 님이 보내주신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13,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 투자로 들어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요즘 원전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를 받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호재 소식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단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때문에 드디어 이제 원전이 조금 바닥을 잡고 살아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 악재가 하나 좀 나오기는 했죠.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 원전에 이제
소송을 좀 거는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수원을 상대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짝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의견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 이 웨스팅하우스의 승소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악재로 적용을 한 부분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전 관련해서는 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조금 나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지금 현재 국내에서, 그 다음에 유럽권에서,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수주권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신한울 원전 3, 4, 5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좀 재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가동 원전을 이제 24기에서 28기로 이제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 이 10기에 대한 수출을 또 확대를 한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사업 범위를 국가 자체에서 좀 늘려나가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면은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단가가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단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미 이제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원전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전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날 수가 있겠죠.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부정적이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조금 더 이제 많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 15,000원 구간을 한번 이제 뚫어주려다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죠. 역시나 21선 구간에 한번 부딪히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 15,000원 구간에 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물대에 따른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뭐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고 뭐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 매물대가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일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도 보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 항상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다만 이제 이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굳이 정리하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이슈도 단발적인 악재다라고 보여주거든요. 분명하게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초부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또 하반기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닥을 또 어느 정도 잡아준 것 같아서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반등을 노리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주들은 매물대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14,000원 중반대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4,000원 중반대 1차 목표가로 노리고요. 그러면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 16,000원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물대를 뚫어주는지를 중요하게 보면서 여유롭게 한번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래도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용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원전 관련해서 종목 진단 해드렸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황희성님,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 화이팅 외쳐주셨는데 그 아래로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우진, 보성파워텍 등등 뭐 원전 관련 종목들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빠르게 올라가 줬으면 좋겠네요.
네, 정부 쪽에서 이번에 뭐 원전과 관련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왔거든요.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확대, 원자력 기술 혁신, 뭐 SMR 개발, 뭐 이런 원자력 정책 방향을 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이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스텝을 밟는 거다 보니까 조금 투자 심리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 체킹 해보시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님, 김민준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차트를 보는데 건설 관련 종목들이 의외로 잘 가고 있어서 약간 좀 놀랐거든요. 뭐 이번에 레고랜드 이야기가 너무나도 시장에서 핫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건설 관련주들 막 위축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오늘 잘 가고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건설 관련 종목들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건설주가 잘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전통 건설주들, GS 건설, 금호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괜찮은 모습인데요. 정통 건설주들은 과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레고랜드 사태는 우리 시청자분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 유동성 자금이 조금 풍부해진 측면이 있겠죠. 정부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채권 안정펀드 50조 정도도 가동이 되고 있고, 그런 과대낙폭 반대인 것 같고, 단지 오늘 이제 시세가 좋은 쪽이 차트 모습 좀 보시죠. 한미글로벌인데, 한미글로벌, 유신, 도화엔지에너지 정도까지. 그 중에서도 저는 한미글로벌로 좀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이 가장 뒷받침되는 쪽이니까 올해. 그런데 여기는 조금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내지는 네옴시티 관련으로 좀 봐야 되겠죠. 요즘은 좀 더 네옴시티 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통 강호 종목들, 건설주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금리 인상기에서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책적 테마, 부동산 정책을 탈 수 있는 이슈가 꾸준히 좀 나와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지금 미분양 사태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러면 이제 뉴스플로우를 좀 타줘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정치는 관심이 없고요. 단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인 뉴스플로우가 좀 진행이 될 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치지우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 뉴스플로우를 좀 타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통 강호 건설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네옴시티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원희룡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내달 초 사우디 방문 예정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멘텀을 좀 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에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도 따라가기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한미글로벌이 이제 평택 피포 공장이라든지 감리를 맡았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삼성전자랑 또 삼성 디스플레이랑 계약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지금은 가진 자의 영역이지 않나, 네옴시티 관련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관련해서는 워낙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슈들 중에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이걸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김민준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이 네옴시티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뉴스 체킹 계속해서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신강금님이 보내주신 랩지노믹스고요. 8,700원에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또 여기서 물타기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고점에 진입을 하셨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다시 주가가 회복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여기서 물타기해서 원금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략 어떤지 평가해 주세요.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뭐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선 뭐 저도 진입 타점을 좀 고민해봤던 섹터입니다. 진단키트 쪽이. 근데 좀 놓쳤고요. 저도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방송을 말씀드려서. 결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단키트 종목들이 뭐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휴머시스, 휴머시스 같은 경우는 1,800원부터 지금 2만 원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시젠 25,000원부터 지금 거의 3만 원대까지 20% 정도. 그 다음에 액세스바이어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한 40% 정도 올랐는데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거의 풍토병을 들어가고 있는데도 부각이 좀 되는 측면을 봤을 때 저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 부분들이 결국은 감기 같은 현상으로 부각이 되면서 부각이 안 되지만 진단키트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계절적 요인도 타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제는 뭐 검사를 받는 것도 정부 지원이 좀 없어지면서 다 개인 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니즈가 계절적 요인을 타고 좀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랩지노믹스 자체는 치매진단 쪽이고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단키트 3종을 만들기 위한 GMP 공장 시설이 완료가 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좋은 쪽으로는 앞으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의 다각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진단키트가 다른 진단키트 종목을 넘어서는 좀 경쟁 구도에서 이길 수 있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마지막 아까 주제를 좀 들었던 경쟁 구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액 추이를 좀 보면 알 것 같거든요. 작년에 가장 좋았는데 진단키트 종목들이 여기는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났습니다. 근데 뭐 SD 바이오센스나 이런 거는 조 단위 실적이 났고요. 작년에 시젠 같은 경우도 6,000억을 찍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만 좀 경쟁 구도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계절적 요인을 좀 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이제 비중이 20%니까 우선 추가 매수는 더 늘리는 것은 섹터나 종목을 좀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측면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하단 지지는 강하게 좀 만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급도 괜찮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나가고 있는데 누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이어서 충분히 목표 진입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제가 보니까 9,600원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우상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단지 지금 이제 주도주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단기 저항 구간이 8,000원 정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반등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9,2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 잡아드리겠습니다. 6,500원 이탈 시에 손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관련해서는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 구간 잘 지키시면서 여기서 손실 잘 메꾸신 다음에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는 조금 옛날 종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와는 다르게 주가 흐름 자체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눈길을 가기는 하지만 랩지노믹스 봤을 때는 구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보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세아 메카닉스 20%고, 7,450원이요. 여기 추천받고 바로 폭락을 해서 매도 타임을 놓쳐가지고 지금 아주. 그러네요. 지금 손실이 갑자기 이렇게 확 많이 나버려서. 예, 뭐, 여기 추천받고 바로 샀는데 바로 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막 폭락을 해요.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같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뭐, 기간은 뭐, 상관은 없어요. 그 어차피 뭐,
오를 수만 상관없는데 있다면. 이게 가지고 있어도 되는 종목인지 네. 아니면 그냥 이 시점에서 그냥 손절을 해서 나와야 되는 종목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전략 세워달라고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세아 메카닉스 진입하자마자 이게 주가가 빠져서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종목 자체가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여기가 알루미늄 주조 쪽인데 원래 본업은 그렇습니다. 제가 응용 사출 제조를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알루미늄 화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주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기술력을 부각시켜가지고 뭐 고압축을 한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고압 사출을 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추천을 뭐 방송을 보고 좀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신규 상장주라서 솔직히 보호매수 물량은 모르겠습니다. 3월에 상장됐으니까 6개월짜리 보호매수 물량들이 얼마나 나왔고 1년짜리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LG전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외형 성장을 해가는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일단 매출액이 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좀 높아져야지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1, 2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수주 잔고를 좀 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괜찮은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부품류를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LG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자회사 쪽으로 부품 납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를 제가 지금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협력 관계를 맺는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자회사와 어떤 2차전지 신제품 개발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를 좀 보니까 지금 한 297억 원 정도가 계약 기간이 좀 돼 있는데 상당히 장기간 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돼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 나눠서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캐시카우는 좀 확보를 해놨는데 주가는 제가 밀린 걸 보니까 지수 하락대 또는 기간 횡보 구간 때 좀 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유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죠. FOMC가 좀 더 끝나면 불확실성 제거되고 해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바닥권 지지 여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성을 좀 봤을 때 캐시카우 역할을 해놓은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전지 부각적으로 부품 테마를 탄다면 이 부분도 모멘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 선으로 설정할 것이냐 나는 뭐 1년이다 좀 2년이다 이 부분은 제가 시청자님의 투자 기간을 뭐 정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면 줄을 좀 걸었는데 오늘의 이 하단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5,200원 정도 돼 보이는데 이 선을 오늘 회복했다는 게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저점을 찍었던 4,96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보유예수 물량이 있을 거예요. 이 물량이 이제 다 소화시키면서 주가 흐름은 좀 우상향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 선이시거든요. 신규 상장주임을 좀 감안했을 때 비중을 늘리신 거는 좀 비추천드리고 싶고요. 보유견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오늘 대형주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뭐 소재 부품 쪽도 나쁘지 않은 쪽입니다. 그래서 보유견 드리고 보유예수 물량이 해소되는 것까지 투자 기간을 잡으시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본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 매도 목표가는 8,400원 제시도록 하고 손절가는 저점 이탈 시에 비중 축소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앞으로는 그래도 이게 좀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설정해주신 8,400원 구간까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많이 놀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꼭 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차하면 그 손절가도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진단해볼 종목은 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덕산 테코피아고요. 16,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수익을 내려면 어디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진입은 바닥에서 잘 하셨고요. 보유 비중도 30%면 꽤 비중이 좀 있으신 편인데 약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서 더 큰 수익 챙겨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덕산 테코피아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는 좀 고뇌를 하시는 적이 보이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모습도 좀 참고를 하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본업이 비중이 OLED 소재 쪽이 좀 많습니다. 무전 반도체 증착 과정에 쓰이는 소재 쪽도 하고 있지만 OLED 쪽으로 보는 게 좀 맞고요. OLED 발광 재료의 중간체라고 하는데 OLED 소재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증착용 소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죄송합니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이슈를 좀 조사해 보니까 배터리 전해질 신사업 부분이 좀 부각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호재 모멘텀이겠죠. 사업의 다각화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쪽 고객사 확보를 위해서 조금 접촉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좀 확인이 되네요. 이런 모멘텀을 좀 보고 접근하신 것 같고요. 실적 부분은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올해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회복 구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 2024년 더 좋아지는 충분인 것 같아요. 이제 부각되는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지금 벌써 이제 2022년도 2달만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투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2차 전지 전해질, 2차 전지, 점액 첨가제, 이런 신규 공설, 캐파 증설 모멘텀이 나왔는데, 여기 좀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금 모양새가 구미가 당기는 모양새죠. 바닥권 찍고, 뉴스프로를 좀 8월 달에 좀 타준 거, 이거 2차 전지 쪽인 것 같거든요. 핵심 소재 쪽. 그때 주가 하락, 그리고 진입,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보유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아마 생각하는 상승의 진폭이 결코 짧지는 않아 보이세요. 한 22,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선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파동의 우리가 모양을 좀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업황이나 앞으로 실적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주도주 형성구를 봤을 때 2차 전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 좀 단기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투자 관점이 아니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은 저랑 비슷한 구간에 채우셨을 것 같아요. 7월에 지금 찍었던 14,350원 이 정도가 손절 포인트로 적당한 것 같고요. 여기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하한가로 밑으로 좀 이 저점을 이탈시켜 버리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각 부분이, 모멘텀 부분이 조금 손실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올라줘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전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전지가 섹터가 오를 때 2차 전지로 부각되는 측면에서 5%가 오르고 있다.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타점으로 매도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나오기 직전에 종가 부분이 2만원 제시토록 하고요. 손절가는 14,35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테코피아도 가격 구간 잘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만난커피님이 보내주신 위메이드 맥스고요. 34,5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개임주가 찔끔찔끔 올라서 일희일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초, 그러니까 2월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자꾸 빠져서
걱정이 된다. 근데 더 가져갈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위메이드 맥스,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리고 최근에 뭐 호실적 발표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위메이드 맥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요. 실적 부분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잘 나왔습니다. 전년동기 매출액 부분 정도가 보면 168%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 기준입니다. 상당히 잘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위메이드 맥스가 갈 때 우리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모멘텀이었습니까? 실적 모멘텀이었습니까? 수급이었습니까? 아니었죠. NFT였죠. 지금도 위메이드는 NFT 플랫폼 나일인데 이 부분이 이제 뉴스가 최근에도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NFT가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가올 성장주의 한 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NFT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각국에 정해놓은 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가상화폐에 관해서 왜 부정적인 의견을 그때도 들었냐면, 지금 CDC인가요? 가상화폐가 각국의 통화료에 대한 도전을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국의 통화료라는 게 있고 화폐라는 게 있는데 정면 도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었죠. 해도 국가가 할 거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NFT가 분명히 신성장 산업으로 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앞으로도 다가올 성장 산업군인데, 정말로 NFT로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자체가 본연의 업종이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 게임으로 과연 실적 부분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미르라든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실적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영업이익 4도 안 썼으면 관리 종목 지정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지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미르엠 12월에 출시하면서 블록체인 게임 출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건 물타기도 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가도 높으시고요. 34,000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하는데 조금 전략적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저항구간이, 단기 저항구간이 19,000원인데 여기를 넘어서 실적이 그래도 좀 잘 나왔으니까 23,000원까지만 가져도 정말로 이거는 땡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15,000원을 리탈해도 다시 위험합니다. 위아래로 모두 레인지 범위 설정 구간 해드리겠습니다. 15,000원 리탈 시에 전량 매도, 위로 20,000원에서 23,000원 레인지 범위 도달 시에 전량 매도 의견,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조심히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교체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매매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 텐데요. 오늘 공방도 있으시죠? 네, 요즘 좀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요. 투마토 투자클럽과 김민준 TV 유튜브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목 상담에 대한 시청자분들 니즈가 많기 때문에 오늘 5시 10분에 종목 상담으로 좀 깔끔하게 위로도 해드리고 적극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종목 상담 부족했던 부분 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 10분에 기대되는 판도라 종목 상담 주제로 공방 있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 양호한 흐름 잘 이어가고 있고요. 빨간불이 켜져 있는 만큼 내 종목들도 함께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단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